다음은 18번 문제예요. 집합 x가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다음 두 함수 f하고 g가 둘 다 x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고 있네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먼저 f1은 5이고 f2는 3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둘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 x가 된다.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 더하기 gx의 값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놈의 값을 구하라. 우선 가 같은 거는 뭐 특별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힌트는 아니죠. 즉 이런 거는 이제 해석적인 요소는 거의 없는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러서 5로 대응한다. 그리고 함수값 2의 함수값은 3이 아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미는 있죠. 이거는 뭐예요? 둘을 합성함수한 게 항등함수 x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gx가 뭐다? f의 역함수다라는 거예요. 요거만 좀 이제 의미를 가지고 다는 어떻게 돼요?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이제 역함수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죠. 그죠? 항상 일정하대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봅시다. 이 말은 f1 더하기 g1. 자, 여기서 g는 f의 역함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은 값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얼마? 8을 넣은 값도 모두 다 똑같은 어떤 값이고 그 값을 c라 합시다. 저 c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략 느낌적으로 이런 거 뭐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를요, 이 항들이 전부 다 c잖아. 그죠? 이 8개를 다 더합니다. 즉 f1 그 다음에 g1 더하기 f2 g2를 다 더해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f에 8 넣은 거랑 g에 8 넣은 것까지 다 더하면 이게 결국 f1, f2부터 해서 어디까지 f에 8까지를 더하고 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정의역에 해당하는 1에서부터 8까지 넣은 거의 합이죠. 자, 요 각각이 다 c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8c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f도 g도 모두 뭡니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x가 1, 2, 3, 4, 5, 6, 7, 8 8개 이렇게 있고 이 x에서 어떻게 됩니까? x로의 대응이 이렇게 가는 게 f고 이렇게 이제 반대로 가는 게 g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이니까 f1부터 즉 여기서 f1부터 f2에서 f8까지가 여기 있는 1, 2, 3, 4, 5, 6, 7, 8 중 누구랑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1대1이니까 반드시 남김없이 하나씩 대응하니까 이거의 합은 알아요. 합은 어떻게 돼요? 예, 1부터 얼마? 8까지 합이 되겠죠. 누가 1인지 2인지는 몰라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 반대로 보내는 거고 역시나 1대1 대응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8까지의 합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1에서 8까지를 다 더한 거에 몇 배? 이렇게 2배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C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해 보시면 C 값이 9가 나오겠네. 그죠? 이게 1에서 8까지 합이 더해지고 2로 나누고 4C니까 이게 얼마? 36이잖아. 그죠? 그래서 약분하면 C가 9예요. 즉 우리가 이 다에서 굉장히 큰 힌트가 나오죠. 모든 이 F와 그것의 역함수의 합은 항상 그죠? 같다라고 했는데 그 항상 같은 값이 얼마? 9라는 걸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많이 풀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계속해서 풀어보시면 여기 이제 1에서 함수값이 어디로 간다? 5로 간다라고 고정을 했죠. 요걸 한쪽 방향이 아니고 양쪽, 즉 g는 어떻게 해요? 그럼 5를 넣으면 1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끄읍시다. 요거를 우리가 적어보면 지금 f1이 5로 간다 했으니까 g1은 얼마? 합이 9가 되니까 4가 되겠죠. g1이 4라는 것은 1이 어디로 간다? 이 방향이 g의 대응이니까 1이 이렇게 4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 말은 F4는 1로 가는 거죠. 적어볼까요? F4는 1로 가니까 그러면 G4는 어떻게 될까요? F4랑 G4랑 더한 게 항상 9니까 G에서 4를 넣은 값은 얼마? 8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G4는 이렇게 8이랑 연결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우리 5가 있네요. 즉 G5가 얼마? 1이라고 했죠. 그러면 F5가 어떻게 되겠어요? 8이죠. 왜냐하면 합이 9니까. 따라서 여기다 5를 넣은 건 8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연장을 시키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끝이 나버려요.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F1 넣었을 때 G1 찾아냈고, 그죠? 그럼 여기서 G1이 4니까 F4는 1이 되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럼 F4가 1이니까 G4 찾아냈고, 그럼 여기서 이제 G4가 8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요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역함수니까 F의 5는 1이니까, 그러면, G5는 1이니까 합이 9가 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원래는 F8은 4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F8, 4는 이미 여기서 찾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돌려도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G의 8은 5인데 그것도 이미 여기 이렇게 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돌려봤자 새로운 요소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남은 게 어떻게 돼요? 2가 이 중에 누군가랑 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게 합이 9잖아요. 만약에 FA하고 GA가 똑같은 값으로 간다면, 즉 예를 들어서 F2가 2로 가면 어떻게 돼요? G2도 2로 가죠. 이렇게 돼서는 합한 게 절대 9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 얘는 2로 못 가요. 그리고 F2는 3으로도 못 간다 했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6 아니면 7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F2가 6이라면 그러면 G2는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6으로 가면 G2는 3으로 가니까 만족해요. 그런데 만약에 F2가 7로도 갈 수 있죠? F2가 7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G의 2는 얼마? 2로 가고 여기서 G의 2가 2로 간다라는 것은 역함수니까 F2가 2로 가는데 F2는 7이라 했으니까 요 상황은 모순이 돼요. 그래서 2를 가지고 쭉 찾아보면 2로 못 가고 3으로 가지 말라 했고 7로 가면 모순이니까 결국 우리가 새롭게 찾아낸 것은 2의 함수값은 6으로 가야 되고 2의 함수값이 6으로 가게 되면 G2 즉 반대로 가는 역함수는 3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다 꺼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게 얼마? 6하고 7이죠. 근데 6은 6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F6이 6이면 G6도 6이니까. 그래서 6은 7로 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F의 6은 7로 가면 G의 6은 얼마? 2로 가야겠죠? 그럼 G에서 6은 2로, 정말 같죠? 만족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다 만들어졌죠. 남는 게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같고 7이 얼마? 이렇게 3으로 가면 되겠죠. 뭐 확인하셔도 좋지만 맞겠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대응 관계를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쉽죠.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예요? F 안에 F의 뭐 합성함수가 매우 복잡한데 여기서 이 친구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항등함수가 돼서 사라지고 결국 이거는 요만큼만 계산을 하면 되고 F6은 어떻게 됩니까? 6이 간 곳은 7이죠. 따라서 F7이 되겠고 F7은 7이 가는 곳은 3이죠. 따라서 정답은 3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살짝 노가다도 들어가야겠고 합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그걸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일정한 값이 9라는 걸 잡아내면 요게 사실 제일 큰 힌트예요.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F1은 5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꽤 많이 잡아내고 그 다음 어디서 딱 부딪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못 잡아내요. 그 다음부터는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2의 함수값이 3이 되지 말라 했기 때문에 2를 가지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고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대응 관계를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가끔씩 나오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다음은 19번 문제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보세요. 이 0하고 2 사이에서는 fx가 이렇게 구체적인 절대값 함수로 정의가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x다. 요건 아시다시피 요거 이항하시게 되면 우리 나가 뜻하는 건 f-x는 -fx다 라는 조건이 나오죠. 뭡니까? 그렇죠. 기함수입니다. 뭐에 대한 대칭? 원점 대칭을 상징하고 있죠. 예,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이니까 알 거고. 그 다음 다가 중요하죠. 우리 다 힌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요런 거는 잘 알아요. 학생들이. 어떤 거? f에 예를 들어 2 플러스 x는 f의 2-x다. 요런 거는 잘 알아요. 요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 x가 2라는 값에서 이 x는 어차피 변수니까 값이 막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 2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곳이나 또 어떻게 돼요? x만큼 뺀 곳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x가 짧아. 뭐 예를 들어서 x가 작으면 여기의 값과 2를 뺀 것의 값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느낌이 옵니까? 요거는 사실 이렇게 식을 적어보면 꽤 많은 학생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인지 약간 해석적으로 느낌이 와요. 느낌 오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x = 2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대칭인 대칭함수예요. x = 2가 일종의 대칭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잘 아는데 이런 문제처럼 f의 4-x는 fx라는 거는 잘 몰라요. 자, 요거는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도 x는 2에 대한 대칭함수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결론부터 얘기 먼저 드리면 여기에 안에 모양이 한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내가 요 안에 x를 없애려면 어떻게 둘이 합하죠. 요 안에 있는 거를 합해서 x가 사라지면 합해서 나누기 2가 어떤 축이 되는 대칭함수예요. 여기 하나는 -x고 그냥 x네? 그럼 둘이 더하면 사라지겠네. 그래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 2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대칭함수인지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쓴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2 플러스 어떤 변수, 2 마이너스 어떤 변수, 이 변수가 똑같으니까 2를 기준으로 좌우에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걸 이해를 하셨다면 요 식을 조금 고쳐보면 이해가 됩니다. 즉, 요 놈을요 2 플러스에 이렇게 적고 이 뒤쪽은요 f에 2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풀었으면 요거 맞고 요거는 이제 좀 독특한데 풀었으면 2 사라지고 요거 그대로 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x가 바뀌면 2-x도 변하잖아요. 요 놈을 t라고 치환하면 이 식은 f2 플러스 t는 f2-t니까 어떻게 돼요? 얘랑 똑같이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함수고 여기서는 2가 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고쳐보면 알 수 있죠. 자, 처음은 이해를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것의 사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암기입니다. 이 암기를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 이해일 뿐이에요. 이해했다고 뭐가 됐다 생각하지 마세요. 외우셔야 돼요. 이런 형태를 보는 순간 1도 망설이면 안 돼요. x = 2가 대칭함수다. x = 2를 축으로 하는 대칭함수다.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우리가 앞에 18번은요 훨씬 이거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근데 얘는 사실 좀 뻔한 구성이에요. 나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함수 원점 대칭 이거 나오고 다 보시면 어떻게 된다? x = 2를 축으로 하는 대칭함수다라는 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져갈지 대충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0하고 2 사이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나머지는 이런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림을 쫙 그려나가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특별히 좀 중요한 게 나중에 우리가 수원이나 수투 이런 단원 가더라도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나하고 다의 성질, 즉 원점 대칭이랑 x =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이 두 가지 성질과 0하고 2 사이에 이렇게 생겼다는 걸 바탕으로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미리 축을 좀 잡았어요. 우선 0하고 2 사이는 이와 같은 절대값 함수죠.
이렇게 1,1을 꼭지점처럼 해서 1보다 큰 쪽, 작은 쪽을 갈라서 이렇게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 같은 경우 여기다 0하고 2를 넣어봐요. 0 넣으면 0이고 2 넣어도 0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가에 의해서 요 모양이 먼저 잡히고요. 그 다음 나하고 다를 보세요. 조금 올릴게요. 우리가 나에서 뭡니까? 요거는 뭐다? 뭐에 대해 대칭이다? 예,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했죠. 그럼 요 모양이 기본 모양인데요. 요걸 좀 가지고 올게요. 우리가 얘가 먼저 그죠? 이렇게 먼저 원점에 대해 1차적으로 대칭이 됩니다. 요 지점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값은 마이너스 1이죠. 방금 우린 나에 의해서 원점 대칭을 실행에 옮겼어요. 두 번째는 바로 이 x 이꼴 2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대칭이에요. 그럼 이 모양이 반대편에 그대로 그려져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 요 모양이 계속 그려져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붙죠. 자, 요까지가 어떻게 돼요? 다에 의해서 2에 대해서 먼저 만들어진 요 모양을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예요.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가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은 더 이제 못해요. 그 다음은 다시 뭐 합니까? 또 원점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원점 대칭하면 이게 여기 와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하면 여기에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여기 밑으로 보이십니까? 원점에 대해서 얘가 원점에 대해 대칭. 자, 한 번만 그어보면 예,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 원점 대칭이 되어졌죠. 그죠? 이해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요것도 원점 대칭이면 얘는 이번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원점 대칭. 됐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생성된 거를 또 원점 대칭까지 시켰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반복이죠. 또 2에 대해서 대칭. 그럼 우리가 지금 요까지는 와 있으니까 요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요 부분 보이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이 x는 2에 대칭돼서 이렇게 붙어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가지고 와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칭해서 이렇게 올 겁니다. 됐죠? 우리 여기까지만 그리죠. 끝도 없이 가겠죠, 아마도. 그래서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8. 그렇죠? 여기가 8. 여기 x축.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즉 방금 봤다시피 제일 처음에 이 그림을 원점 대칭시켜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축인 x 이꼴 2에 대해 대칭해서 또 만들고 원점 대칭하고 이거 대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없이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기억부터 봅시다. 사실은 내가 뭐 미리 풀어보고 이제 요만큼만 그림을 그린 건데 기억부터 보면 마이너스 2 여기죠?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2까지 fx의 최대값은 1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0하고 어떻게 돼요? 8까지 해서 방정식 2fx 빼기 1은 0. 자, 요거는 결국 뭐야? fx는 2분의 1이죠? fx는 2분의 1의 실근의 개수는 4개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0하고 어디까지? 8까지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선. 요게 뭡니까? y는 2분의 1과의 교점을 보면 몇 개? 딱 4개 잡히죠? 따라서 요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fx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 범위가 마이너스 n에서 n까지일 때 이 fx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다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요놈이 지금 n이 어떻게 돼? 1일 때 한번 해봐. n이 1이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이 그림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저기 1넣으니까 얼마? 2개이다 라는 지문이잖아. 맞습니까? 택도 없죠. 틀렸어요. 바로 틀리죠, 이거.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실제로 이놈은 해보면 n이 짝수일 때는 맞고요. n이 홀수일 때는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바로 1에서부터 틀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렵기는 한데 나중에 수원, 수투에서도 이렇게 대칭인 두 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그리는 이런 문제들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